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여론조사에서는 조국에 대한 어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50%가 넘었었는데, 지금 여기 검찰청 앞에 모인 인원을 보면은 거의 뭐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국에 대한 이 검찰의 탄압을 중지할 것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이런 집회가 있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런 기사가 떴어요. 촛불 집회로 조국 사태는 검찰 사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한결의 성한용, 이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49%로 더 많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어제 집회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검찰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논점을 바꾸고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런 촛불 민심이 확인이 됐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조국에 대한 수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 2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좀 부풀려진 것이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그 서초대로에는 조국 수호 집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서 주관하는 서리풀 축제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그 연예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이고, 폭죽도 터뜨리면서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축제였다라고 하는데, 그 축제와 이 조국 수호 집회가 마치 하나의 목적으로 운집된 사람들인 것이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래서 하나의 큰 서초대로를 가득 메운 인파가 모두 조국 수호 집회를 하러 온 사람인 것이냐, 뭐 대표적으로 MBC 같은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라는 또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이 서초대로에는 서리풀 축제가 있었고 또 조국 수호 집회가 있었는데, 서리풀 축제는 서초대로에 1km를 점유했고,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친 집회는 약 1.6km를 점유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초대로와 반포대로를 합친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1km에 해당되는 서리풀 페스티벌에는 1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해요. 10만 명. 그런데 이제 1.6km 정도에 불과했던 조국 수호 집회가 어떻게 250만 명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잡아봐야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리풀 축제도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꽉 차 있는데도 10만 명에 불과했는데, 그것의 2배의 공간도 아닌 조국 수호 집회의 집회 공간에 어떻게 250만 명이 운집했을 거냐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뭐 숫자 가지고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하러 숫자 가지고 싸웁니까? 저는 이걸 한 1000만 명이 왔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1000만 명 왔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냥 뭐 자기들이 25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정도로 조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게 또한 정부의 목소리고 또한 여당의 목소리잖아요. 어제 있었던 조국 수호 집회는 사실상 관제 데모다라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 주도 여당 주도의 집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사실 26일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이 주말에 대검 앞에서 10만 명이 촛불을 들 것이다 라는 발언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집회는 지금 조국에게 쏠리고 있는 이런 비판적인 시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권에게도 어마어마한 부담이고 또한 여당에게도 부담이기 때문에 이 구석에 코너에 몰린 이런 상황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런 집회를 기획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관제 데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제 데모라는 것은 60년대, 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행해졌던 것들이잖아요. 그건 사실상 그 반공 이데올로기들을 국민들에게 전파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빨갱이 컴플렉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관제 데모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21세기에 한국의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관제 데모라는 것은 국민들을 겁박하는 용도죠. 사실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한 겁니다. 즉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입 닫게 만들기 위한 거죠. 국민들이 말하지 못하게끔 너 조용히 해,
네가 지금 조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국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거 너희들 똑똑히 보고 있지? 그러니까 너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상 이러한 집회를 기획하고 이러한 집회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게끔 만듦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조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위구심 이러한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국면을 전환시키고 또한 공격의 화살을 검찰을 향하게끔 만듦으로써 검찰을 위축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또한 또 다른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MBC 같은 언론이라든가 이런 한겨레 같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국면 전환용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즉 코너에 몰려 있었던 자신들의 위치를 거기서부터 빼내오고 반대로 그 검찰을 이런 코너로 내몰기 위한 이런 목적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고 있죠. 그러나 검찰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향한 압박에도 윤석열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를 했죠. 거기서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굉장히 재밌죠. 윤석열도 국민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여당,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국민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윤석열의 입장도 역시 국민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은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상 관제 대모고 이번 정부가 늘상 해오는 여론 전환용 이벤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윤석열은 잘 알고 있고, 진정 다수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윤석열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정부는 국민들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끊임없이 유지해 왔죠. 사실상 여기서 국민들이라고 하기도 조금 쑥스러울 정도로 자기 지지층, 자신들을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적 어떤 목적들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조국도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늘상 하곤 했었죠.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 즉 자신들의 적극 지지층들을 동원을 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쯤 그 한계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조국 수호 집회를 통해서도 그것의 힘이 꽤 막강하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다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정치, 이러한 방식의 정치 스킬, 이러한 방식의 정치 태도는 사실상 긍정적인 건 아니죠. 국민들을 언제까지 동원시킬 겁니까? 사실상 저는 소위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수발을 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자신들의 뒤처리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저열하고 너무 수준이 낮은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처한 어떤 불리한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 이런 것들은 빨리 청산을 해야죠.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이 정권을 만들어줬으면 이 정권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갔어야 됐는데, 그때는 뭘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 이러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도 한심하고, 이제는 이러한 정권의 이러한 행태들이, 그런 또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댓글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조국이 뭐 또 유재수 문제가 또 터져 올라왔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공익 제보자분도 계시고 김태호라는 분도 많이 좀 주장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감정을 해보는 게 맞겠다, 정밀하게. 우선 조국이 같은 경우는 편제격이고요. 사주상의 그 격이라는 거는 편제격인데요. 네, 다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셨네요. 조국이 11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상당히 좀 운기가 흉하게 안 좋게 흘러갑니다. 네, 안 좋게 흉하게 흘러가고요. 요게 2019년도, 2020년도, 네, 상당히 안 좋은데, 극심하게 더 안 좋은 운기는, 2019년 11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상당히, 흉하게 안 좋게 흘러간다. 갇힌다, 답답하다, 신음한다. 네,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울로 자체가. 그리고 박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자식들, 부인분 그런 자리가 상당히 지금 다 깨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그전 시간에도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12월, 1월 달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3개월 안에
정말 뭐 많이 안 좋고요. 일단은 뭐 이번 달 27일을 기점으로 해서부터는 더 흉하고 안 좋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국이 사주 감정을 한번 잠깐이나마 다시 한번 간략하게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 시청해 주십시오. 네,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조국이고요. 1963년 4월 6일입니다. 이거는 뭐 양력 이렇게 해서 누가 보내주신 분이 있어갖고 그 프로필대로 그대로 한번 감정을 해보고요. 2020년 경자년입니다. 내년에. 그리고 지금 의뢰월이고요. 예, 이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절기상으로 보면 11월 27일이 정말 예, 하이라이트 겁니다. 예, 그 이후부터 흘러가는 운기가 상당히 흉하고 안 좋다는 거. 개묘년, 병진월, 김요일, 그 다음에 시간은 갑자시로 한번 잡아봤고요. 제가 유추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편제의 격들은 상당히 이런 연한 여자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네, 안 좋아진다. 그리고 돈과 여자 복은 많은 것 같아도 반대로 이로 인하여서 재활을 당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편제격들. 거기에 이게 다 임묘진 목국입니다. 예. 그리고 관한격이고요. 사주상의 기운이. 그래서 우리가 뭐 종간격이다, 뭐 이렇게도 가하 종간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자식들, 돈, 여자, 예, 이 편제격이면서도 임묘진,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묘진, 이게 와서 진술충 때리고요. 진의 원진 때리면서 이 안에 있는 재고가 열리면서 상당히 지금 뭐 사흉신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안 좋았다. 예, 물론 뭐 을개무해서 편제격은 뭐 나쁘게 보진 않지만 일단은 여자 문제 불거졌잖아요. 그리고 자식 문제 불거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겁재의 기운 다 털리고요. 정말 남근이 잘리고 예, 상당히 어렵고 힘든 쪽으로 갔잖아요. 이 역시도 다 맞았고 그리고 또 동료들 자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더 자신이 극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다 올라왔고요. 임무진. 그리고 이게 또 내년에 경자년 자와 묘가 이게 물의 지형을 이렇게 일으키면서요. 예, 이런 형이 들어오면 성질이 횡폭하고 화해한 기분은 조금 더 없으며 예의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 이게 지금 살아가는 거와 사주상의 기운이 예, 일맥상통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진의 원진 때리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기문 간살 이러한 기운들이 다 네, 지금 유재수 문제에서부터 해갖고 같이 일했던 동료들 같이 뭐 어떤 손발을 맞췄던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 남녀 공이 다 예, 형을 받습니다. 예, 부인 때문에 형을 받던 남편 때문에 형을 받던 이 정도로 안 좋은 기운입니다. 거기에 겁재의 기운들 이 겁재의 기운입니다. 예, 이 사주상의 기운이 겁재 올해 또 기해년이었잖아요. 예, 비견 이런 기운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겹쳐져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예, 쟁투 폭력 또 타인을 너무 낮춰보는 버릇이 있을 뿐 아니라 부부가 서로 상극하여서 배우자가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별해 있잖아요. 지금 떨어져 있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요. 야망은 상당히 커갖고요. 정말 요행을 바라는 경우,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다가 네,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경우, 또 손재, 파산, 그 다음에 고정을 초래하기 쉽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와 일단 월지를 딱 장악하고 있는 게 이 겁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임묘진, 그 다음에 자식, 부인, 다 이 안에 재고가 열리면서 부인 자리 문제가 터져 올라왔고요. 예, 또 자식 자리 터져져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동료들 자리 다 깨지면서 들어왔고요. 거기에 정말 이 진술충 때리면서 계속 열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예, 양수지상이라 항상 두 손 모으고 좀 빌었어야 되는데 부부관계 안 좋고 그리고 내년 경자년 자묘형으로 묶이면서 자묘 물해지형으로 다 들어오면서 안 좋습니다. 거기에 또 상관 경관하고요. 일단은 뭐 이런 태양 같은 존재는 하나 있긴 있지만 이조차도 많이 좀 힘들고 어렵다. 예. 이게 뭐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이런 부인분 자리가 안개가 딱 드리워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태양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간다. 그리고 11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 정말 일생일대에 2월 달까지 예, 상당히 큰 고비를 넘길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좀 갇히는 형국으로 갈 것이다. 예. 일단은 이 자체가 제가 이거는 작년 12월 11일서부터 감정을 했잖아요. 이 자체가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예, 이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운이 어떻게 되고 정말 조국이조차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달 하반기로 갈수록 운기가 더 안 좋아진다. 이것도 제가 그전 영상에 다 올려놨지만
뭐 생각지도 않았던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들도 터져 왔었고, 그리고 만약에 또 장관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됐었을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물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가는 겁니다. 뭐 묵비권, 그리고 최고의 권리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유로 뭐 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그런 혜택을 혼자서 다 받고 있다. 말과 행동이 상당히 지금 틀리다. 정말 참, 참 언행 불일치인 사람이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번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1월 27일 이후부터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참 뭐. 그러니까 뭐 한두 달만, 뭐 한 11월 달까지만 좀 장관 자리에 좀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11월,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운기가 안 좋으니까 뭐 검찰한테 가서 조사를 뭐 성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성실하게 받겠다라고도 해놓고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운기가 좋은 사람들은요, 생각도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상당히 좀 유익한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운기가 안 좋으면 다 부정하고 다 안 좋은 쪽으로 자기가 그런 행동,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간략하게 조국 사주 감정을 해봤고요. 저도 또 이제부터 또 부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모르겠습니다. 또 뭐 노란 딱지가 붙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또 편안하게 개인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는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김옥주님. 회장님도 들어오셨구나. 하여튼 뭐 일단 운기는 상당히 흉하고 안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아직 뭐 11월 후반기서부터 지켜보시면 맞습니다. 노란 딱지. 이게 사실은 광고가 뭐 많이 붙고 안 붙고를 떠나서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광고가 주가 아니잖아요. 주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뭐 후원 계좌 같은 걸 또 열어놓지도 않았겠지만, 열어놓을 이유도 없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상당히 이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유튜브 방송 하는 거는 그 나름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부분은 개인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이런 노란 딱지를 붙였다는 거 보면, 그래도 봉생이, 뭐 저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또 나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역술인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경계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 역시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뭐 노란 딱지만 붙었지, 또 뭐 어떤 조회라든지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또 시청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이 없다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게 조회가 다 될 것이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 역시도 뭐 그렇게 썩 기분 나쁘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좀 찝찝한 건 있잖아요,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신경 안 쓰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오늘도 기운을 내고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항상 뭐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만복 받고 생활 열심히들 하고 계십시오. 식사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그래야 훗날도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루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국 방송 간단하게 그냥 알아듣기 편안하시게 방송을 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잘 조금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다라면 아무리 기초적인 거지만 알아듣기 힘드실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국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